안녕하십니까, 김신철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개인회생의 개시결정 이후에 사건이 불인가 되는 사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개인회생에서 개시결정이 됐다면 법원에서 일단 채무자의 변제 계획안을 인정해 주겠다 하는 의미이므로 개시결정 이후에 변제 계획안대로 변제금을 잘 납부하고 또 채권자 집행일에 법원에 참석하기만 하면 별 문제 없이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납니다. 하지만 변제계획안대로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는다거나 채권자 집행일에 아무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는 개인회생 사건에 대해서 불인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. 또는 그 채권자로부터 이의가 있을 때 해당 이의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도 역시 사건은 불인가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사건이 불인가되면 금지나 중지명령 그리고 개인회생 개시결정으로 얻게 되었던 법률적 효력을 모두 상실하게 됩니다. 그래서 골치 아픈 상황을 겪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불인가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. 불인가되지 않기 위해서는 신청 시 작성하는 변제 계획안대로 사건을 잘 이행하셔야 합니다. 실무상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3개월 뒤부터 첫 변제를 시작해야 합니다. 하지만 그 몇몇 지방법원에서는 개시결정이 신청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3개월을 훨씬 지나서 훨씬 초과해서 발령되기도 합니다. 이런 경우는 개시결정이 오랫동안 발령되지 않아서 법원에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느닷없이 개시결정이 발령돼서 몇 개월치의 변제금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내가 언제부터 얼마를 변제해야 되는지 상담 과정과 서류 접수 시에 꼭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. 예를 들어서 만약 7월 1일부터 변제를 시작해야 하는 채무자가 7월 1일까지도 개시결정이 나지 않고 있다면 계속 시간이 흐르게 돼서 최종 10월 달에 돼서야 개시결정이 났다고 가정합니다.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7, 8, 9, 10월 달에 4개월치 변제금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되는데 돈을 사전에 모아두지 않고 생활비로 다 써버렸다면 변제계획안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어서 불인가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. 보통 대전지방법원이나 대구지방법원 그리고 서울회생법원의 경우에는 개시결정이 첫 변제기일 이전에 나거나 첫 변제기일 이후에 나더라도 이 변제기일과 개시결정 사이가 크지 않아서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 그렇지만 수원지방법원, 청주지방법원, 전주, 부산, 창원 이런 법원은 개시결정이 변제 시작일보다 더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꼭 변제금을 모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렇게 변제 계획안대로 잘 변제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채권자 집행기일에 반드시 참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. 법원이 멀다는 이유로 참석하지 않거나 또 생업이 바쁘다라는 이유로 채권자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법원에서는 그런 경우에 사건을 인가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. 실무상 이 채권자 집회 기일에 법원의 판사나 회생위원이 채무자를 상대로 질문이나 면담을 하지는 않습니다. 그저 참석했는지 출석 여부만 체크하기 때문에 그다지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고 참석만 하시면 됩니다. 또 채권자들이 간혹 채권 금액이 상이하다거나 또 대위 변제가 발생했다거나 또 채권의 양도가 있다거나 해서 이의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요. 특히 그 햇살론의 경우에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기관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채무의 90%를 대위 변제해주고 있는데 이 채권 목록과 변제 계획 안에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.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사건을 불인가할 수가 있는 거죠. 따라서 개시결정 이후에도 인가까지 잘 받을 수 있도록 사건에 대해서 주의해야 할 점들을 미리 숙지하셔야 합니다. 오늘은 이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난 이후에 발생하는 불인가 사례들을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.
이러한 불인가 사례들을 유념하시고 사건을 진행하시면 아무 탈 없이 변제계획 인가 결정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.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